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토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도 더웠는데 비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 이상의 피해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27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그 이후에 시장 변화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갈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정책, 부동산 대책 1호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이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큰 골자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눌러버림으로써 서울 일부 지역에 몰렸던 어떤 매수 수요를 줄여보겠다,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라는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주로 거래되는 금액도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6.27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골자였던 6억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었고 주요 거래가 되는 가격대가 내려갔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달에만 해도 10,000건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되던 것이 7월 달에 들어서는 오늘 제가 조사한 현재는 1,000건도 되지 않았고요. 총 거래 건수가 3,000건이 될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최고가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가격을 경신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고가로 거래되던 비중도 7, 80%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존에 거래된 것보다 더 위로 거래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멈췄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자체가 서울의 그 비싼 집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사실 다른 지역은 느끼지도 못했는데 서울만 소위 말해 불장이었잖아요. 계속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6.27 규제 대책의 그 파편이랄까요? 그것을 바로 송도도 같이 맡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6월 달에 송도의 아파트 거래는 총 한 500여 건이 됐을까요?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또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다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7월 중순까지 한 6, 70여 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이걸 월말 계산을 해도 300건이 되기가 참 힘들다라는 소리예요. 즉 지난달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송도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는 것, 물량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똘똘한 한 채 잡는데 인천의 똘똘이가 지금 같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세금으로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당장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세 대출도 개인의 갚아야 할 빚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으로 안 잡는다 했으니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겠죠. 임차인에게 이건 너의 빚이다 이렇게 부과를 하거나, 또는 이 빚은 어차피 임대인한테 가니까 임대인의 대출로 잡아버리겠다 이런 안도 있는 거고요. 임차인에게 그 대출받은 그 이자만큼은 너의 빚으로 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대출도 DSR, 개인 빚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암시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정책에서 가장 또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그 전세 대출을 받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아직 집이 이 사람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전세 받을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런 조건으로 이 전세자에게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 안에 있었거든요. 전세자금으로 내 소유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전세가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머리를 많이 굴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을 산다라는 겁니다. 전세금만큼을 빼고 차액만큼만 서로 매도 매수자 간에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 전세 끼인 집들을 사간다. 요런 매매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들이 집을 안 사게 됨으로써 전세 놓는 이 물량 또한 줄어들고 대출이 잘 안 되고 값에 대한 하락 전망도 있고 이러니 그냥 전세. 그러다 보니 지금 전세 물량은 점점점 없어지고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전세 갈 사람들은 또 월세 가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 전세 승계 매매 괜찮고요. 앞으로 전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해가지고 왜 국민들한테 돈 지금 퍼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돈도 주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었으니 지금 함부로 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는 계속 낮아질 것이고요. 돈은 계속 풀릴 거예요. 다시 집은 사게 된다는 거죠. 공급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공급은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도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핀에 뭐 이제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집들 서울의 똘똘이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바로 이 송도의 똘똘한 한 채들은 지금 충분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짧게 한번 요즘에 그 6.27 대책 이후의 분위기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